안녕하세요. 융달TV 융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융원장입니다. 오늘은 눈썹 상거상 수술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고 이로 인해서 눈이 덮이는 경우에 이를 교정하는 수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마 눈썹 거상 수술, 두 번째로는 눈썹 하 거상 수술, 세 번째로는 상안검 성형 수술로 교정이 가능하죠. 과거 영상에서도 제가 잠시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도 각각 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썹 자체를 올려서 처진 눈꺼풀을 교정하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이마 눈썹 거상 수술이 있어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눈과 눈썹 주변에 붙어있는 인대 조직을 풀어준 다음에 박리된 이마와 눈썹을 위쪽으로 거상해서 고정해주는 그런 수술인데요.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내시경 이마 눈썹 거상 수술 역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죠. 흉터를 이 머릿속으로 숨길 수 있다는 장점과 또 이마와 눈썹을 골고루 거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수술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저는 오늘은 타 병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수술의 한계점을 위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수술은 기본적으로 내시경이라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우선 고가의 내시경 장비가 필요하고요. 또 완성도 높은 수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시경 수술에 대한 일정 기간, 숙련 기간이 필요한 그런 수술이에요. 눈썹을 위쪽으로 올려주기 위해서는 이마 전체를 박리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눈썹만 수술하는 눈썹 상거상 수술이나 눈썹 하거상 수술에 비해서 수술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고요. 수술 범위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수술 비용도 늘어나고 회복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수술 후 모양을 보면 눈썹이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환자의 경우에서는 그 간격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눈과 눈썹 사이가 넓은 환자의 경우에서는 간격이 더 넓어져서 어색해 보이는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마와 눈썹만 올라가기 때문에 눈 위에 처진 피부는 어느 정도는 따라서 올라가겠지만 눈꺼풀 늘어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개선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눈썹 이마 거상 수술 하나만으로는 처진 눈꺼풀을 전부 개선시키는데 제한이 있고요. 눈꺼풀 처짐에 대한 교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한계점도 존재하죠. 이마 눈썹 거상 수술을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한 수술로는 눈썹 상거상 수술이라는 수술이 있는데요. 이마 전체를 박리하지 않고 눈썹 위의 조직을 제거한 뒤에 눈썹만 위로 올려서 이마에 있는 골막에 고정하는 그런 수술이에요. 이 수술은 내시경이라는 특수 장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는 수술이고요. 수술이 간단해서 수술 기술을 익히는데도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마 전체를 박리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도 간단하고 그만큼 회복 기간도 짧죠. 눈썹 상거상 수술 역시 눈썹 자체를 거상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눈과 눈썹 사이가 넓어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경우에는 이 간격을 넓힐 수 있는 수술이지만 반대로 눈과 눈썹 사이가 넓은 경우에는 눈썹 상거상 수술 후에 간격이 더 넓어져서 어색한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기도 하죠. 처진 눈꺼풀을 올려주는 방법 중에서 눈썹 하거상 수술이라는 수술도 있는데요. 이 수술 역시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내시경 이마 눈썹 거상 수술에 비해서 수술이 비교적 간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인상의 변화 없이 자연스럽게 처진 눈꺼풀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은 환자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완성도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눈썹 하 거상 수술과 동시에 늘어진 눈꺼풀에 대한 교정을 한다든가 필요한 경우에는 꺼진 눈꺼풀에 대한 교정을 위해서 지방 이식을 한다든가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하면 좀 더 완성도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처진 눈을 교정하는 수술 중에서 눈썹 상거상 수술은 가급적
하지 말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눈썹 상거상 수술은 눈썹 하거상 수술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단점이 존재하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실제로도 눈썹 상거상 수술은 하지 않는 병원들이 많고요. 그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이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수술 후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면 몇몇 병원에서는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경우에 눈썹 하거상 수술을 하면 눈과 눈썹이 붓기 때문에 눈썹 상거상 수술을 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는 병원들이 덜어 있는데요. 이는 중년 눈 수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오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썹 하거상 수술은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고요. 눈썹 하거상 수술로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지지 않는데 굳이 단점이 많은 눈썹 상거상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경우에 눈썹 하거상 수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보고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눈썹 상거상 수술에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눈썹 상거상의 단점으로는 첫 번째, 수술 흉터가 많이 남고요. 두 번째로는 눈썹 상거상 수술 시 시행하는 골막 고정으로 인해서 눈썹 모양이 어색해질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이마로 가는 감각신경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이죠. 눈썹 상거상의 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흉터에 관한 설명인데요. 눈썹 하거상과 눈썹 상거상의 흉터 결과를 비교 분석한 최신 논문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에스테틱 플라스틱 서저리에 소개된 논문인데요. 106명의 아시아 여성에서 눈썹 상거상과 눈썹 하거상 수술을 한 다음에 두 수술의 흉터 결과에 대해서 비교를 한 논문이에요. 52명은 눈썹 상거상 수술을 받았고 54명은 눈썹 하거상 수술을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그 결과를 비교하였더니 결과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눈썹 상거상 수술의 흉터가 더 크게 남았고 눈썹 하거상 수술은 흉터가 적게 남았다는 결론을 보여주는 논문이죠. 수술 후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수술 후에 혈관이 생긴 정도, 착색이 된 정도, 수술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불편한 정도, 말랑말랑한 부드러움의 정도, 표면이 매끈한 정도를 각각 점수로 매겨서 비교를 했는데요. 점수가 높은 쪽이 결과가 좋지 않다, 흉터가 많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항목에서 눈썹 상거상이 눈썹 하거상에 비해서 점수가 높았는데요. 그 결과 눈썹 상거상이 훨씬 더 눈썹 하거상에 비해서 흉터가 많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눈썹 상거상과 눈썹 하거상의 흉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항목으로 검사를 했는데요. 통증의 정도, 가려운 정도, 색깔의 정도, 단단함의 정도, 두께의 정도, 울퉁불퉁함의 정도를 전부 다 점수로 환산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점수가 높은 쪽이 결과가 안 좋은 것인데요. 눈썹 상거상의 수술 결과가 눈썹 하거상에 비해서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점수가 높은 현상은 모든 항목에서도 다 관찰되는데요. 이 논문의 결과에서 보듯이 눈썹 상거상의 수술 흉터가 눈썹 하거상의 결과보다 좋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결과는 제가 소개한 논문 말고도 다른 논문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눈썹 상거상 수술이 흉터가 많이 생기고 눈썹 하거상 수술이 흉터가 적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눈썹 상거상 수술은 눈썹 하거상 수술에 비해서 흉터가 왜 많이 생길까요? 눈썹 상거상 수술의 경우에는 절개 라인이 이마 근육과 눈둘레 근육이 만나는 곳에 절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마 근육은 수축을 하게 되면 위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고 눈둘레 근육은 수축을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돼요. 이러한 해부학적 특징으로 인해서 눈썹 상거상 수술의 절개 라인은 힘을 많이 받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흉터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눈썹 하거상 수술은 눈썹 상거상 수술과는 달리 눈둘레 근육 내에서 절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개 부위에 힘을 적게 받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눈썹 상거상 수술에 비해서 흉터가 적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썹 상거상 수술이 흉터가 더 생기는 또 다른 이유는요, 피부 두께에 있는데요. 우리 몸은 피부가 두꺼운 곳에 절개를 하면 흉터가 더 많이 생기고, 두께가 얇은 곳에 절개를 하면 흉터가 적게 생기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눈썹 하거상 수술은 두께가 얇은 눈꺼풀 피부에 절개를 하는 반면에, 눈썹 상거상 수술은 두께가 두꺼운 이마 피부에 절개를 하기 때문에 눈썹 하거상 수술에 비해서 흉터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눈썹 상거상 수술의 흉터가 더 큰 또 다른 이유는요, 이 절개 부위의 뼈 모양 때문인데요. 이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눈썹 뼈가 있는 자리라서 좀 더 튀어나와 보여요. 이곳에 절개를 하게 되면 흉터가 좀 더 도드라지는데요. 또 이 부위는 눈썹도 없기 때문에 흉터를 가리기에도 불리하죠. 안 그래도 흉터가 많이 생기는데 더 잘 보이는 위치에 절개를 하게 되니까 눈썹 하거상 수술에 비해서 흉터가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죠. 반면에 눈썹 하거상 수술은 뼈가 튀어나온 아래쪽에다가 절개를 가하기 때문에 흉터가 가려질 수가 있고, 눈썹이 긴 경우에는 눈썹으로도 흉터를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눈썹 하거상 수술이 흉터가 더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흉터가 적게 남는 눈썹 하거상 수술로도 처진 눈꺼풀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는데, 굳이 흉터가 많이 남는 눈썹 상거상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눈썹 상거상 수술의 두 번째 단점은, 눈썹 상거상 수술을 할 때는 골막 고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눈썹 상거상 수술은 눈썹을 상방으로 거상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눈썹을 거상하고 거상된 눈썹이 추후에 다시 내려오지 않도록 이마뼈 골막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골막 고정이 필요한 수술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 눈썹이란 조직을 보시면 피부 조직에 위치한 조직인데요. 눈썹을 상방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눈썹을 비정상적인 위치인 이마뼈 골막에 고정하게 되면 눈썹의 모양이 어색해지고 표정을 지을 때 불편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눈썹을 골막에 고정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반대하는 입장이죠. 눈썹 하거상 수술을 할 때 근육 고정만으로도 충분히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데, 눈썹을 굳이 비정상적인 위치인 이 이마뼈에 고정해서 어색하고 불편한 결과를 초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일부 병원에서는 눈썹 상거상과 눈썹 하거상을 혼돈해서 눈썹 하거상을 할 때도 골막 고정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병원이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주장은 수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골막 고정을 하게 되면 눈썹 모양이 어색해지고 불편감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는 골막 고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 눈썹을 골막에 고정해서 불편해하기 때문에 저에게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재수술 받으러 오는 환자들도 꽤 많이 있어요. 골막 고정을 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눈썹 위에는 이마 및 두피의 감각을 담당하는 이 감각신경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곳에 눈썹을 고정하게 되면 신경 손상의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지거나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죠. 눈썹 상거상은 흉터의 모양도 좋지 않고 골막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썹의 모양도 어색해질 수 있고 신경 손상의 위험도 생기는 데에 비해서 흉터 결과도 좋고 골막 고정도 필요 없는 눈썹 하거상이라는 좋은 수술법을 놔두고 굳이 여러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해가면서 눈썹 상거상 수술을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앞서 설명드린 여러가지 단점 때문에 이 눈썹 상거상 수술은 추천드리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요, 눈썹 하거상 수술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눈과 눈썹 사이가 좁으니까 눈썹 상거상 수술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설명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설명을 들으시니까 눈썹 상거상 수술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무분별한 정보가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일부 병원에서는 근거 없는 정보도 많이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경험이 많으신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수술의 장단점과 한계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을 결정할 때 비로소 최상의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죠.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